약간 이제 그 동양적 개념에서 이제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면 화는 뭐냐? 펼쳐내고 만상의 끝까지 극단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운동성이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금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에 이르게 되면 만물이 견고해지잖아요. 단단해지고 씨앗이 맺히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요거를 갖다가 절대 쇠가 아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굳히는 것. 만물을 굳히고, 그죠? 단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실하게 하는 힘. 결실하게 하고, 한다. 자, 그죠? 그 힘을 얘기한 것이지, 그 금이라고 쇠, 이래갖고, 쇠가 나무를 보면 이긴다 해갖고, 이렇게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다음에 그 금이 다시 수로 환원이 되죠. 겨울이. 그것을 보면 이렇게 한 과정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봄, 여름, 장하, 가을, 겨울. 이것을 순환하면서 요 반을 양운동이라 하고, 요 반을 음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책을 갖고 공부하면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무로 불을 떼가지고 불이 꺼지면 흙이 되고, 그죠? 재가 돼서 흙이 되고, 흙에서 쇠가 돌멩이가 나오는데, 돌멩이가 수가 되는 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5만 가지 이제 막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도 해놨죠. 이제 그 쇠에 보면은 막 수분이 막 묻어 있다. 막 그 다음 뭐 어디 뭐라더라, 저 행성에서 뭐 운석이 떨어지는데 운석 속에 뭐 CO2의 인자가 있었다. 뭐 해갖고 오만 책마다 보면 이것을 뭘로 다 봤느냐 하면 하나의 사물에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본 거예요, 형태. 그러니까 형태는 우리가 사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운동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성. 그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열리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이런 거죠. 요렇게 분열하고 다시 모이고가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 일에 의하여 분열하고 쫙 펼쳐졌다가 월에 의하여 다시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이 이렇게 팔자를 딱 보면 팔자에 물기운이 막 마르잖아요.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니까. 신기 있고 막 이런 사람들도 보면 수기가 분열의 모양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막 정신 이상한 소리 애삭 하는 게 그 본질이 이렇게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는 모양일 때는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든지 막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체도 이 구조 속에서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오행의 상생도라고 하죠, 상생. 그죠? 자, 그게 목, 생, 화. 그죠? 화, 생, 토. 그 다음에 토, 생, 금. 그 다음에 금, 생, 수. 수, 생, 목 하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 내에서 이렇게 오행적인 그 순환을, 저렇게 빙빙 돌아가는 순환을 우리가 오행의 상생이라고 칭한다. 그러면 이놈들이 지구 혼자서 이렇게 상생을 하느냐? 책마다 보면 이게 나왔지만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하는 책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봄 오고 여름 오고, 그죠? 우리가 장하를 지나고 나면 이 장하의 개념이 원래 왜 이렇게 생기느냐 하면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거든요. 지구의 지축이 기울어진 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런 공부 이제 하다가 뒤에 이제 하면 되고, 어찌됐든
이 장하를 지나서 그 다음에 뭐가요? 가을이 오잖아요. 그죠? 가을이 온 뒤에 다시 겨울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 순환도를 얘기한 것이지, 그냥 나무가 불 떼고, 불이 흙 떼고, 흙 속에서 쇠 나오고, 쇠가 하여튼 뭐 우째 갖고 수가 나오고, 물로 다시 나무하고, 이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물질로 생각하면, 물질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뒤에 팔자풀이가 안 되는 게, 금하고 목하고 같이 있으면, 금하고 목하고 같이 있으면 맨날 한다면 금이 이긴다. 그러니까 토하고 목하고 이렇게 팔자내에 있으면 야 이게 목이 이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만물이 그 본질에 이 수기가 하나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데 봄바람이 부니 이게 춘풍이단 말이에요. 춘풍. 봄바람이 부니 그죠? 싹을 틔우고 싹을 틔우는 과정을 그죠? 모결하고 가을바람이 부니 이게 추풍이단 말이에요. 추풍. 가을바람이 부니 낙엽이 지고 다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봄과 가을이 그 운동성을 바꾸면 요놈이 수기가 분열을 해서 이게 팍 분열을 하면 수기가 분열해서 만상에 이렇게 쫙 펼쳐지면 요것을 화라칭한 것이고, 그죠? 다시 금운동이 다시 불어서, 가을바람이 불어서 요놈이 떨어지면 다시 본질로 돌아오게 되면 요걸 수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수화는 원래 두 몸이 아니다. 수와 화는 두 몸, 수와 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면 화라칭한 것이고 다시 모이면 그것을 수라칭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자리가 바뀌면 요놈이 자리가 바뀌면서 지구가 한번 그 운동성을 뒤바꾸면서 계속 표리를 바꾸면서 가는 거죠. 그게 표리의 관계다 봐도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원래 근본적인 것이 안과 밖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바뀌고 요게 아니다. 그죠? 그러면 봄바람이 불면 확 펼쳐져서 바깥으로 부풀었다가, 그죠? 가을이 되면 안으로 결실해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팔자내에 금수가 많다. 그럼 음운동을 많이 얻은 거잖아요. 실속이 있겠다, 없겠다? 실속을 채우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팔자에 목화가 많으면 외형으로 번듯한 짓만 자꾸 하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르겠다 이거죠, 지금. 근데 팔자를 이제 뽑는 데까지 연구를 했다면 팔자에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팔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점을 한번 쳐보자. 그러면 봄달이나 그죠? 봄달에 태어난 사람은 뭔가 펼치는 기운이 강하겠죠.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거두는 힘이 강하겠죠. 결실하고 매듭 짓는 힘이 강하겠죠. 자, 그럼 여기는 뭐 사주 뽑는 거 아직도 안 했고 오행도 안 했으니까 자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는 잘 펼친다. 안으로 잘 집어넣는다. 그죠? 그게 이미 그런 기운 속에서 있는데 우리가 그 달만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에 금이 많으면 잘 사는 거라. 그쵸? 수가 많아도 잘 살고. 그죠? 목화가 많으면 폼생폼사로 가는 것이고. 그죠?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응용해서 쓴다는 거죠. 학생인데 팔자에 목이 많다. 그러면 이놈은 계획은 잘하고 그걸 잘하는데 팔자에 금이 없으면 그러면 매듭을 잘 못 짓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불날 태어나면 성격 급하다 하잖아요. 왜? 외형적으로 드러낼 것을 다 드러내버렸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음양의 중재자가 토라. 그러니까 토날 태어난 사람들은 중재적인,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그 중간적인 그 기능이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옛날 사람들이 이 순환 과정을
용에다가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용은 우리가 무형이잖아요. 그죠? 무형에서 용의 변화를 보라니까요. 용의 변화를 보면 어디를 천가요? 그 냇물 속에, 그치? 그 이무기로 살다가, 그게 언제예요? 이무기로 살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다가 용이 봄 되면 승천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 용이 쫙 승천을 하면 이것이 뻗어서 올라간다면 용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봤죠? 우리 그런 거 보면. 그게 지상에 있는 수분이 다 들려 올라가는 게 봄때 되면 아지랭이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쫙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펼쳐졌을 때가 뭐예요? 용이 펼쳐지는 그 과정이 뭐냐면 하늘에 승천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그게 만들어지죠. 구름. 그죠? 그러니까 이게 1.음이라면 1.음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디지털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요거의 양이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1과 0으로서 다 모든 걸 정보를 처리하잖아요. 그죠? 동양도 뭐냐면 요거와 요걸로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음을 칭하는 건데 요 놈이 들려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면 수분들이 쫙 들려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뭉치면 뭐가 돼요?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변화무쌍하고 변화무쌍. 그죠? 그 형태를 그대로 지키고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래갖고 뭐냐면 그쪽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용이 막 하늘에 구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다가 그 음이 여러 개가 뭉치면 어떻게 돼요? 음이 뭉치면 무거워지잖아요. 다시 하늘에. 지상에 있던 물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저거들끼리 연결되면 뭉쳐서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오는 운동이 발생하겠죠. 그 발생을 하니까 그 과정을 뭐냐면 이제 어떤 주역의 그런 거 보면 항용유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항용유해. 용이 하늘을 날랐다가 다시 이제 그리고 그놈이 다시 떨어져서 이제 낙용이 되는 거죠. 낙용. 이 낙자가 낙자 괜히 한자 썼네. 떨어질 낙자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뭐 하나 빠졌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이제 떨어질 낙자에 낙용이 되고 다시 잠용이 되었다가 여기서 잠용이 되었다가 다시 비룡이 되었다가 그죠? 하늘 올라가서 구름이 되면 황룡이 되었다가 그죠? 다시 낙용, 잠용으로 그것을 인간의 그 운동성 그러니까 변화 과정의 운동성의 하나의 비유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비유법. 그러면 이놈이 지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음양의 운동성에 의하여 수시로 그렇게 변화하고 계속 가는데 그놈이 꼭 그런 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수생목, 이건 다 해왔죠. 해왔습니까? 노트다.